안녕하십니까. 경성플란트 치과 원장 어이선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 3쉐이프의 트리오스4와 오스템의 원릴 5X를 구입하고 다음해 1월부터 임상에 적용하여 24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현재 월 평균 60개의 구치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 중에서도 기공사 없이 스스로 직접 디자인 그리고 밀링까지 원내 모델리스 작업이 그리 어렵지 않음을 2회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아직도 디지털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발 나아가신 분들도 스캐너까지만 사용하고 있고 보급률도 15%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개연가에서 디지털은 두려움의 영역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라임 스캔과 세렉으로 대표되는 초창기 고가 장비들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있고 디지털을 통한 모델리스 보철에 대한 거부감과 낮은 신뢰도 역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허들을 극복하고 스캐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스캐너의 크기나 직원들의 교육이 어렵다고 토로하십니다. 또한 스캐너에 익숙해지셨다 해도 보철을 직접 제작하기 위한 원내 기공실 설치 비용과 인건비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경험해 보지 않은 분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을 도입하여 지금까지 임상에 적용하며 제가 겪은 경험과 느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원내에서 기공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치과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공 장비들을 위한 공간과 상주하는 기공사를 고용함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70평의 면적, 체어 6대, 직원 4명과 함께하는 이제는 흔한 규모의 동네 치과입니다. 이전에는 저 역시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일부 얼리 어댑터의 영역으로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여름 정말 우연찮게 담당 오스템 직원의 홍보를 통해 허인식 원장님의 디지털 덴티스트리 코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였고 막연하게 디지털은 멀었다를 벗어나 디지털 이제는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디지털은 쓸만한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기공서에서 캐드캠과 밀림으로 크라운을 제작하고 있으니 보철 작업의 반은 디지털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사실 당시에는 저도 그런 인식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고 강의를 통해서 더 늦기 전에 스캐너를 도입해서 흐름에 따라가야겠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인식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 3쉐이프의 덴탈 시스템을 처음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크라운 디자인이 직관적이고 단순하여 어렵지 않음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 영상은 오스템 기성 어벗을 이용한 대구치 크라운 디자인 과정으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총 소요 시간은 6분 남짓이며 디자인에 어느 정도 숙달되어 현재는 체어 사이드에서 환자에게 완성된 크라운의 형태를 예고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코스에 전시되어 있던 원밀 5X의 밀링 과정도 볼 수 있었는데 강이 중간중간 작동하고 있어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조용하며 작고 깔끔한 외관에 어떤 압박감이 드는 고가의 장비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이 반쯤 넘어간 상태에서 스캐너를 넘어 본격적으로 디지털을 도입해도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 치과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제게 여쭤보시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필수 장비처럼 구입 후 구석에서 놀리지 않고 항상 사용하게 될 것인가? 혹시 치과 홍보 요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저수가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치과의 수익 모델과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 환자의 주요 연령층은 60에서 80대이며 젊은 환자군에 비해 전치부 심미 보철, 레진 필링, 인레이 등은 매우 적고 구치부 보철과 임플란트가 주요 수입원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치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진료 영역을 단순화하고 집중하여 이해도가 떨어지는 고령 환자에게 맞는 치료 옵션의 설명과 높은 동의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점점 연차가 높아지는 직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건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큰 고려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도입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공사 없이 스스로 시작해보자. 그 시작은 구치부 싱글 크라운부터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캐너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 상황에 과감하게 덴탈 시스템, 밀링기까지 한 번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접근성이 좋은 3D 프린터를 건너뛰고 밀링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도입하고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치과의 디지털 장비는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트리오스4, 덴탈 시스템 작업을 위한 데스크탑, 원밀 5X와 신터링 퍼니스, 그리고 후 작업을 위한 집진기까지 생각보다 컴팩트하며 공간은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문형 냉장고 정도의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디지털의 도입 후 단순해진 치료 옵션입니다. 레진은 1급과 서비컬 필링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인레이 역시 젊은 환자에 국한하여 기공소에 일회하고 있어 한 달에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고령을 이유로 교모와 마모가 심하고 치관 파절 등으로 교합이 무너진 환자가 많아 레진과 인레이가 적은 상황에서 크라운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으며 골드 크라운은 완전히 룰아웃 시켰습니다. 우선 자연치 보철 중 4번에서 7번까지 구치부 크라운의 대부분, 그리고 3에서 5 유닛 브릿지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쉐이드를 지닌 케이스에 한정해서 전치부 크라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전치부 컬러링 경험이 아직 적어서 교합력이 강한 전치부의 임시치아용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은 대다수의 싱글 임플란트, 그리고 3에서 4 유닛 케이스까지이며 오스템 기성 어벗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어벗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상당수 진행하고 있으며 보철을 제거하고 기존의 커스텀 어벗을 스캔하는 거의 모든 케이스는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을 도입하여 모델리스 보철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퀄리티의 측면. 환자 입장에서 보철물의 퀄리티를 생각하자면 전반적인 크라운의 외형, 교합, 컨택 등 환자가 제거할 수 있는 주요한 컴플레인에 대해 각 요소를 디자인부터 직접 고려하기에 보다 쉽게 대응 가능합니다. 기존 보철 시스템과는 다르게 빠르게 디자인을 마치고 환자에게 컨펌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크라운 디자인을 기공사에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의도한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기에 사실 쉐이드 이외의 컴플레인은 거의 없으며 그 또한 구치부에 한정하여 적용 중이기 때문에 극히 적습니다. 두 번째,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사전 스캔을 이용한 편리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자연치 보철과 기존의 보철을 재제작하는 경우 환자가 이미 적응한 디자인 그대로 이질감 없는 보철물 제작이 가능하며 디자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철 시스템에 비해 절대적으로 짧은 1박 2일에 완성되기 때문에 환자 내원 횟수와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마케팅 요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의 경우 기공비가 대폭으로 줄었으며 그 폭을 점차 늘려가는 중입니다. 5월의 경우 총 73개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기공비를 줄였습니다. 부수적으로 인상제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실리콘과 알지네이트의 관리와
뒷정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도입 후 달라진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각 치과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스캐너, 프린터, 밀링기까지 전부 도입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디지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프린터를 구입할까, 밀링기를 구입할까 고민하시는 경우에도 비용 차이만 극복할 수 있다면 밀링기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밀링이 어렵고 프린팅은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프린팅의 경우가 고민하고 배워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밀링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디지털 보철이 있다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휴먼 에러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처럼 인상을 통해 석고 모델을 제작하고 기공소에서 모델 스캔을 하는 단계의 생략으로 오차가 더욱 적으며 더 정확한 바이트 스캔으로 교합 조정이 현저히 적은 크라운 제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스캐너만으로도 스캔 파일을 기공소로 바로 보내 장점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밀링기 도입까지의 가장 큰 요소인 비용 또한 초기에 비해 부담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신제품인 오스템 원밀 5X 플러스의 경우 3천만원 초반대입니다. 스캐너가 없다면 초기 비용은 더욱 커지고 다른 장비에 비해 필수품은 아니지만 장점을 생각한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손익분기점 역시 적응에 따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밀링기와 퍼니스의 설치 공간 역시 1.3제곱미터, 약 0.4평이면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원밀 5X 플러스의 경우는 컴프레셔가 없어서 더 좁은 공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점차 늘고 있는 인건비 부담 역시 절감이 가능합니다. 저는 5명에서 4명으로 감축했습니다. 기공비 또한 월 평균 50에서 60개를 제작할 시에 300만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모델리스 보철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캔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셨다면 덴탈 시스템 역시 생각보다 쉽습니다. 몇 번 경험해 보시면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진행 가능하시며 필요시에는 담당 D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프랩한 치아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보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한 대로 보철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응대도 편리하며 언제든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낮은 비용으로 리메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도 적습니다. 밀링기를 조작하는 것도 밀링기 작동, 디자인 파일 옮기기, 블럭 장착, 퍼니스 작동 등 정말 쉬운 작업입니다. 완성된 보철물의 세팅 역시 컨택이나 패스도 직접 디자인했기 때문에 몇 케이스 경험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오래된 취미 중에는 커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페를 운영하거나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원두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제 카페의 수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원두를 로스팅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치과도 비슷한 수순으로 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거의 모든 것을 전문적인 수작업에 필요한 보철 시스템에서 AI의 도움으로 더욱 편해질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시스템 아래 원내에서 직접 더 쉽고 정교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한 세상이 곧 찾아올 거라 봅니다. 저는 약간은 무모하게 도전했지만 어차피 시작한 이상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철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끝나겠다고 장대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보통의 치과 의사인 제가 이만큼 디지털 임상에 적응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다면 더 훌륭하신 여러 원장님들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